주말 내내 국민들은 답답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수처와 법원에서 숨통을 트이게 해줬습니다.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호처의 마지막 방패막이를 법원에서 제거해버렸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방어 논리로 이용됐던 법 조항을 모두 예외로 규정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를 군사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설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명시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측은 판사 징계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반발한다는 것은 드디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일 겁니다. 이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그간 영장 집행 불가 근거로 내세워온 형사소송법 조항을 모두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대통령실 대통령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해당 형소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특수단의 영장 집행은 모두 불발됐고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들 조항을 예외로 명시한 것은 경호처가 또다시 같은 논리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부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관저 진입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공수처도 집행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해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에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조치와 관련해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 공수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행 시 기동대 투입 등을 국수본과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이 난관에 부딪힐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이 염원이 이제는 들어맞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윤석열과 그 오른팔들을 꼭 체포하여 끝까지 탄핵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들이 함께 쌓아올린 그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무려 2024년에 내란으로 퇴색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에도 불복 의사를 밝혔죠. 또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불응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입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분들한테 깊은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사를 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또 협조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2.3 내란 12.3 겸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그 다음에 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그 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그 영장 집행 앞두시고 사전 준비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경호처랑 합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조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지금 그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환호와 또 너무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랑은 혹시 어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 이런 경고 공문도 보낸다고 하셨는데 보냈나요? 예,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그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 반발할 경우에는 좀 공수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 공문도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또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네.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관저 문을 열지 않는 이 단계부터 집행을 방해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를 하시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되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혹시 이와 무관하게 영장을 집행하시는?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고 공문은 혹시 언제쯤 보내신? 어제 날짜로 보냈습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또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또 비난이나 또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또 당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하여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정하신 날짜가 있으세요? 집행 날짜? 지금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내란 수의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당국에서 지금 소환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국민의힘만 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경찰 소환을 요청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내란을 저지른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비호하고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내란 동조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반인권법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법에 대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그러는데 칼이 아니라 계엄군을 동원해서 총뿌리를 동원해서 총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것이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런 말 좋아요. 그렇게 쓰세요. 자, 그러니까 근데 말을 이렇게 잘라서 오해를 사지 않게 국민의힘 귀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탄핵에 동참한 선량한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비상계엄은 반대한다면서요. 비상계엄이 내란이에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권이 없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란이 잘못됐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말장난하지 마세요. 곽규택 의원은 발언권을 중지했으니까 발언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시고.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냐라고 박지원 의원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건 자의인데 그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가 얘기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범이다, 내란숙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도둑이 재발 돌려서 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테니까. 아셨어요?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의 이 의무와 역할이 정말 정말 비상 계획에 이 국회는 선전포고나 죄악 및 외국군의 주둔 또 전쟁 비용 등의 추경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가 있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18명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동료 국회의원인지 사실 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김선호 장관대행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 과정에서 내용을 좀 정정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장내 정돈 좀 해주십시오. 방금 질의 과정에서 홍창식 법무실장이 3월 28일에 만났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관계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상환 장군입니다. 김상환 장군 법무 14기 이분이 윤비나 대령과 함께 여인형 방첩사령관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왜 4월 말로 예정된 방첩사 법무실장에 대한 내정이 이렇게 좌지우지 미리부터 움직였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 전현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사실 이게 전원이 아니고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사실 관계자 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현역 블랙 요원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퇴역 요원들 또 예비군 요원들 등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까지 지금 제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까지도 얘기 나왔고요.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말 그런 비극적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 주요 요인이라든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가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사실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이고 그렇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대행님, 아, 네. 지금 제가 12월 18일 날 대검 과학수사부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관련된 12월 2일, 3일, 4일 출퇴근 기록 달라고 했는데 미제출하셨어요? 아, 네, 네. 예, 좀 빨리 제출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 이게 지금 그 네. 공무원 출퇴근 기록을 제가 이렇게 사정해서 받아야 됩니까? 예, 꼭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야, 진짜 마지막 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요. 제출 여부를. 예. 예.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저도 제보 받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 공수처장님. 네. 어제인가요? 잠깐 그 CCTV 압수영장 받으셨죠? 네. 예, 그 안가와 관련된 내용 중에 4일 저녁 CCTV도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 지금 저희들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2, 3, 4일 다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엄 당일날 김건희 씨가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방독만 성형외과 갔던 거 의혹 그 폭로를 했는데 또 모 언론사에서 CCTV 영상까지 다 정확하게 카니발 2대 차량 다 제가 다 차량 번호까지 확인해서 줬고요. CCTV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었고요. 이 사이에 일반적인 시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시술 처음으로 받는 분들은 3시간 정도 걸려도 성형외과 의사가 3시간씩 시술할 건 없습니다. 거의 리터치 수준이기 때문에 뭐 1시간이나 30분 이내면 끝나고요. 정말 프로포폴 등의 불법 약물 의혹이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박동만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 검토하셨습니까? 이분 상당히 많은 또 제보와 의혹이 있거든요. 네. 박동만 원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하시고요. 이미 지금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 알고 네, 계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제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호처장인 박종준님, 현재 윤석열 씨가 여러 군과 검찰, 경찰 다 비아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장에게 비아폰 기록 남아있는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사에 필요하면 협조 요청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곽정근 특전사령관과 뭐 여러 조지호청장 등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고 있는데 비아폰 지금 군과 관련된 비아폰 서버는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호처 관련된 비아폰 아직 서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것까지 전 제보 받았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경호처장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여러 증거 인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내부자 또는 제보자 정말 양심 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보를 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아주 상당히 지목받거나 지칭돼서 뭔가 약간 배제되거나 불이익 아주 구체적으로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게 특정되거나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르게 좀 하셔야 된다 보는데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도 계엄 자료 보전 요청을 하셨는데 증거 보전 요청을 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는 또 사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이런 제보들이 실제 본인이거나 진짜 관계자 발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증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경호처 차량 혹은 뭐 어떤 차량 등을 차량 넘버까지 다 넘겼는데 CCTV 확인했더니 그 차량 번호까지 맞으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이렇게 밝히지 않으신다면 정확하게 저희에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라든지 여러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제대로 좀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예, 정말 뭐 이게 다 확인이 진짜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보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수처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뭐 걸핏하면 이렇게 나가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들어오세요. 아니,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하는 건 지르는 거고 질의는 하셔야지. 예? 이렇게 오늘 벌써 두 번째죠,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귀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집을 나가요?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공구차관님, 네. 국방부 차관.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혹시 그 12.3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 수첩의 진위를 좀 확인도 해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오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16명의 수거 대상에 들어갔단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차관님, 수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까? 예, 뭐 군에서는 저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군이 똑같겠죠. 쓰레기를 수거한다 할 때 수거입니까? 뭐 걷어들인다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이성윤을 포함해서 정치인, 판사 이런 분들 모두 연론인 16명을 수거해서 백령도로 가는 배에서 이게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비상계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에 이 성공했다면 저희 16명 정도는 백령도로 배에 태워져서 아마 사살했다고 봅니다. 차관님, 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원님, 저 노상원이라는 자가 쓴 저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러면 수사 2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자, 군내 사조직 수사 2단에 대해서 조사해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뭐 조사할 수 있는 위치 아니어서 그 사실관계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자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인원은 뭐 명단 인원은 60명 정도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제가 확인한 것은 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저 9.3의 방종환 장군이 거기에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9.3의 제2기갑여단장 예. 직위해제 했습니까? 아직 직위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란에 개입한 사람을 직위해제 안 했다고요? 지금 자, 현재 김영균 예비역대원도 그렇고 그때 2차 햄버거 해동에서 있을 때 현역 장교 또 한 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확인한 바로는 그 자리에 저 2명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 현역 장교가 누굽니까? 그때는 현역 장교는 2명만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차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은 지금 직위해제 했습니까? 예, 거기는 현재 직무가 왜 배제돼 있습니다. 9.3의 제2기갑여단장은 직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그 사실을 인지를 했고 그것이 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명확한 것이 아니어도요. 예. 이미 내란에 가입하고 군내 사조직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우리가 야당원들이 내란이 계속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내란 잔당이 계속 도처에 있으면서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영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란이 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째 같은 국민을 군인들이 체포해가지고 배에 태워 백령 들어가는 뱃속에서 사살할 생각을 합니까? 자, 오늘 노상원 수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단계는 보니까요.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거죠. 자, 차관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과거 7.7제 사령관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 북한의 전쟁을 유도해서 공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국회 봉쇄 아시죠?
무려 군인들 1,5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고 경찰력도 대거 동원됐습니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3단계는 인물을 수거해서 사살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총 18명을 사살한다는 거예요. 성과지 체포제 영관급 중령 1명하고 부사관 1명이 HID 여성 요원을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령 1명하고 부사관 2명 확인했습니까? 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지게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용 방법입니다. 수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수방사 비원 벙커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또 수방사 영창 평소 탈북민 조사에서는 신길동 심리전당 건물도 거론됐죠. 그 다음이 사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에 해당해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차관님, 반드시 이런 내란 음모에 가담했던 제2수사 2단 차조직을 반드시 적발해가지고요. 직위해제 반드시 하십시오. 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차관님, 국방차관님. 예. 영상은 12월 4일 날 올해 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1시 42분에 계엄군이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 담벼락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1시 50분이면 이미 계엄군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때입니다. 그런데 1시 50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간 정문에 집결했고 4시 50분이 되자 철수했습니다. 이거 아시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나온 걸 보고 그 관련된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국회의장 공간에 왜 계엄군이 왔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병력이 식별된 병력들은 이제 수방사 이하의 병력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그 인원은 국회의장 공간 쪽에 투입된 게 아니고 제2 계엄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서 투입됐던 병력이 그 예, 알겠습니다. 지점을 지나가면서 알겠습니다. 확인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관님, 이 사건은 윤석열이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이용하고 민간인을 동원해서 제수사 2단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벌인 진입했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